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정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초록의 한여름 숲에서 뻐꾸기 소리가 여유롭게 들릴 요즘이죠. 주말인 내일이 절기상으로 소섭니다. 오늘 중부와 서울 지방의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방 낮 최고 기온은 27, 8도가량 되겠고 강릉과 포항 등 동해안은 한낮에도 20도에 머물러서 선선하겠습니다. 생방송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연 3주째 하락세를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6%포인트 내린 68.9%로 조사됐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석 달 만입니다. 이것은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52시간 근로제 시행, 부동산세 개편 권고안 발표도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문 대통령 취임 6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6%포인트 내린 68.9%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3%포인트 오른 25.5%를 나타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서울, 경기, 인천 40대 이하, 또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TK와 30대 하락폭이 각각 10.1%포인트로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7월 4일 머니투데이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여전히 각종 핵시설 정상 가동, 이런 주제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 각종 핵실험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결과는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런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이 계속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보도한 미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 SLBM 탑재 잠수함에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이 됐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여러 곳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정상 가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남 간접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난수 방송도 여전히 방송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대통령 특별위원 증세안, 제동건, 김동연,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권고를
내년부터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코멘트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인 만큼 특위의 종합과세 확대 내년 시행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세제 개편의 절차, 또 부작용 가능성 등을 외면한 채 특별위원회에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면서 나온 갈등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조세정책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재산권이 얽힌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과 공론화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 혼란만 커진 셈입니다.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돼야 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군 대체 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병역법을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은 대체 복무 도입 시 복무 기간은 최소한 현역병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여야 국방위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현역병의 2배가 적당하다가 가장 많았고 1.5배, 2배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과 같거나 더 짧아야 한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자 대상자는 현역 근무 기간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길어야 된다는 얘기가 국방위원들, 여야 국방위원들 대다수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대체 복무 심사를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무총리실 그리고 제3의 별도 기구 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뉴스 힘 1, 2, 3, 4, 5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김정은 호감도 시진핑 아베보다 높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뉴스죠. 두 번째, 미 언론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 것. 김정은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제목의 뉴스입니다. 세 번째, 공청회도 없이 불쑥 꺼낸 금융소득 증세. 현재 상당히 그 공론화 필요성, 또 찬반 양론,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번째, 북 비핵화 시간표 없이 오늘 평양 가는 폼페이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겠지만은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혼부부에게 30년간 연 1.3%로 최대 4억 빌려준다. 신혼부부들 신나는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죠. 다음에 4대강 감사만 네 번째 감사원도 이제 논란 끝내자. 정말 끝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소모전인가요? 끝으로 대지진 겪은 일본 원전 비중 10배로 확대. 네, 제목 뉴스 1, 2, 3, 4, 5.
뉴스 제목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아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승자 시인의 당분간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당분간 강물은 여전히 깊이 깊이 흐를 것이다. 당분간 푸른 들판은 여전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을 것이다. 당분간 사람들은 각자 잘 살아있을 것이다. 당분간 해도 달도 날마다 뜨고 질 것이다. 하늘은이라고 묻는 내 생애도 당분간 편안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서술한 시인데도 이 시의 메시지가 주는 이미지는 아주 강합니다. 당분간이란 제시어를 쓰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상징성이 강하게 이끈 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시 공간을 초월한 내 생의 시작과 끝일 수도 있고 또 우주의 시작과 끝일 수도 있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최승자 시인의 당분간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뛰면서 공산품과 교통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휘발유와 경유값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10%, 12.3%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란 분석입니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달 73.4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4달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 기름값 상승으로 6월 공산품과 교통물가는 각각 1.8%와 4.1%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감자, 달걀, 무, 배추, 토마토 같은 이런 품목들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른 주요 먹거리의 가격들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쌀은 34%, 고춧가루가 43.4%, 고구마 34.5%, 그리고 낙지 43.1%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 국산 쇠고기 3.8%, 오징어 15.8%, 빵은 6.3% 올랐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교통범칙금 차등 부과 내용입니다. 경찰이 소득이 높거나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 반대 의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이 교통법칙금 차등 부과제가 이번에는 시행될지 주목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위반자 특성에 따른 교통범칙금 과태료 차등 부과 방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범칙금 부과 시스템이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또 상습성 등 위반자의 특성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라든가 법률상 문제점, 국내 적용 가능 모델 등을 검토해서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희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와 상관이 없는 정당한 재산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직권적이고 국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 여부 등이 관심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뉴스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요즘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우니까 여름인 것이죠. 냉장고가 없던 400~500년 전 근세 조선 시대에도 여름에는 얼음을 임금님께 진상했던 사실 알고 있죠? 매년 여름 얼음을 궁궐 수락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전 겨울 한강의 꽁꽁한 얼음을 도끼와 톱으로 잘라내서 동빙고와 또 서빙고 얼음 창고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30도가 훨씬 넘는 한여름철에 무려 5~6개월 이상 이 얼음이 녹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게 이렇게 상상이 되죠. 이처럼 모든 값진 것은 이런 정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 오늘 이렇게 정성 기울이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전 생방송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